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황지연 작가가 쓴 부끄럼 출판사 책 시들어버리는 것까지 꽃이라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아름답게 시들기 위하여.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고 싶은 일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긴다.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것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왔다.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삶 속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색했다. 그러나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과 마주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몸에 물이 튀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를 바 없었다. 마침 밖에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 발밑을 내려다보니 신발에 물이 튀고 있었다. 그 광경이 그리 달갑진 않았다. 그때 발끝 언저리에 피어있던 꽃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빗물에 흠뻑 젖은 꽃을 보니 무언가 느껴졌다. 직접 내게 말을 하진 않지만 빗방울에 반짝이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저에게 주어진 세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귀한 자세를. 작은 봉우리에서 꽃이 만개되고 그 만개된 것은 잎이 바짝 말라 결국 땅으로 떨어진다.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기 넘치던 꽃잎의 수분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보기 두려워한다. 퍽퍽 말라 주름이 생기는 것은 젊음을 상실한 것이며 좋았던 청춘은 다 가버렸다고 여기면서 세월을 거부한다. 거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온다. 시간이 흘러가는 이 세상 자체가 고통으로 여겨지고 만다. 그럴 땐 작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된다. 비단 활짝 핀 것만이 꽃이 아니라 잎이 시들어가는 과정도 땅 위로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전부 꽃의 일부라며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저 말없는 작은 생명에게 위안을 받는다. 무언의 생명이 내게 앞으로 어떻게 저물어야 하는지 일컬어준다. 내 삶을 부정할 필요 없다고. 주어지는 모든 삶을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시드는 모습임을 배운다. 그리고 그 올바른 모습은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이 모든 생을 끝내고 눈을 감을 때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평온한 마음과 표정을 짓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시들어갈 것인지 글로 담아보려 한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모든 이가 평온한 표정을 짓기를, 그리고 그 근심 없는 얼굴로 앞으로의 세상을 고귀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눈 딱 감고 낙하.
무언가 시작하기 두려워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못한다면 일평생 걸어 다니는 새가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 어린 새들은 엄마 새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면 그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한다. 낙하의 두려움이 날갯짓을 하게 만들어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새로움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히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 온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게 두려워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날갯짓이 용을 힘입어 훨훨 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자연스레 녹는 얼음. 밤사이에 눈이 조금 내렸나 보다. 차 앞 유리 위에 하얀 여름이불 한 포가 얇게 덮여 있다. 이게 뭉쳐질까 싶어 여기저기 손바닥으로 가득 쓸어 모은 후 꾹꾹 눌러 담아 보았는데 용케도 작은 눈덩이가 만들어졌다. 가만히 두었으면 아마 내일쯤 사르르 녹아 없어졌을 얼음 결정들이 지금 주먹만한 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아마 제 스스로 녹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창문 위에 얇게 쌓인 얼음 결정과 비슷하다. 가만히 두면 결국은 알아서 녹아 사라질 것들. 그러나 자꾸 끌어모으면 모을수록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몸집을 더 크게 부풀린다. 결국은 더욱 단단해져 맞으면 아플 지경까지 다다른다. 커져서 좋을 것 없는 감정들을 굳이 여기저기서 한데 끌어모아 단단하게 굳힐 필요는 없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내일쯤이면,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이르게 걱정이 사르르 녹아 흐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여기에 눈이 내렸던가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엔 맑은 빛이 비칠 것이다. 변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삶을 고립 속으로 밀어내는 일과도 같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 보이는 것들도 가까이 다가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변화하고 있다. 누구나 불안정한 삶보단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바뀐다는 건 안정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듯 느껴져서 결코 달갑지 않다. 당신은 안정적인 상태인가? 스스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음을 안다. 그저 이 상태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변화라는 건 불안정한 상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익숙해진 것처럼 내가 익숙해질 상황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내 삶의 범위를 한 치수 늘려가는 것이다. 변화 없는 삶은 좁은 곳에서의 고립이다. 그러니 변화하라. 세상을 넓게 늘려보라. 밧줄. 코끼리가 새끼일 때 발목에 하얀 밧줄을 묶어서 기둥에 메어 놓는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밧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어린 코끼리가 다 자라서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도 발목에 하얀 밧줄을 묶어 기둥에 메어 놓으면 달아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유명한 실험이다. 자신에게 처했던 상황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되어
나중에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넘어설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일. 그리고 정해진 한계 안에서만 도전하고 만족해버린다. 사실은 더 다양한 만족감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말이다.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어렸던 코끼리 발목에 묶인 하얀 밧줄 같은 게 아닐까? 나도 비슷한 시절 느꼈던 한계. 이제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임에도 시도할 생각조차 갖지 못한다는 건 조금 슬픈 일이다. 어린 시절 아픔으로 남아있는 밧줄을 이제 끊을 때가 왔다. 학습된 무기력은 또다시 새로운 학습을 통해 기력으로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건 나의 정신이다. 나를 묶어두었던 건 밧줄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생각을 바꾸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벽, 저 밖을 향해 발을 내디디면 자유롭게 대지를 뛰어다닐 수 있으리라. 그저 다르게 불리는 것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행동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 상대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자신도 기쁨을 느낀다.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행복이 아닐까 싶다. 취미를 갖는 것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라고 말할지 몰라도 스트레스를 풀므로써 행복에 조금 더 도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상 그 성취감이 나를 행복으로 도달해 주기 때문이다. 해소, 성취, 보람 등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세세하게 나누어 각기 다른 이름들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 행위는 목적이라 불린다. 사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목적은 모두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는 모습이다. 우리의 행동에 있어 목적 없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움직이며 산다. 가끔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감이 든다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 정의되지 않을 뿐 고요함도 시끄러움도 성취도 해소도 사실 모두 행복이다. 나에게 행복은 어떠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낸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술래잡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작가는 우리의 마음이 쉴 곳 없을 때 이 책에 잠시 기대어 쉬었다 가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